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모집이 마감됐어요. 마감됐는데 212만 214만 3,039명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214만. 예, 214만 3,039명 마감이 됐고 여기서 과연 얼마나 또 투표에 참여하실까? 일단 뭐 지난번은 한 50% 됐다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한 60, 70% 하면 40만 명 정도 예상이 될까요? 제가 지금 가만히 계산해 볼게요. 예. 갑자기 투표율이 떠오르네. 63%. 63%. 그래요. 그러면 한 30만쯤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경선이 이제 바로 시작되는 거죠? 네. 우리 지금 녹음 날은 21일입니다만 22일 날 수요일 날 현장 투표. 현장 투표. 네. 예. 현장 투표? 현장 투표. 가서 하는 직접. 거. 마포의 경우는 마포 선관위에서 예. 하는데 예. 참관이 있어요. 예. 그 각 캠프별로. 네. 예. 그래서 마포는 누가 하느냐? 청래당 당원 2명을 보냈어. 그러면 ARS 투표는 언제 시작하는 거죠? ARS 투표는 첫 투표가 3월 27일 날 광주 순회 경선이 있거든요. 전 이틀 동안. 전 ARS. 이틀. 나 이런 거 있잖아. 다 외우고 다니면 머리 아파 죽겠어요. 숫자에 되게 강하신 것 같습니다. 날짜, 뭐 일정, 뭐 이런 거에 대단하십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데요. 어떻게? 예,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는 네. 날짜를 잘 기억한대요. 숫자. 왜 나는 그러냐면은 그러면 가물가물하니까 몇 월 며칠 항상 이렇게 외운다는 거죠. 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아, 그러세요? 어렸을 때부터. 자, 그러면 27일에 광주 경선 투표를 하면 26일, 25일 ARS 투표가 되는 네. 거죠. 근데 광주 경선에서 그냥 바로 이 현장에 참여해서 또 투표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현장 투표. 그분은 또 27일 대의원들. 가서 그리고 권리당원들도 선택하게 달리거든요. 그래서 3월 27일 날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공개, 현장 그날. 공개. 예. 자, 그러면 지금 모든 후보들이 이 광주 경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뭐 첫판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한 20%가 넘어요. 네. 광주 지역이, 호남 지역이. 네, 20%.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 50%. 예, 여기에 많은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서 노풍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네. 지금 2, 3, 4등 하는 후보는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광주 경선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뭐 문 대표 같은 경우는 광주 경선에서 그냥 첫 판에 50%를 넘어버리면 그 뒤는 뭐 사실은 광주 경선이 예. 굉장히 이제 언론에 관심도 많고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경선 전문가잖아요. 예. 경영 전문가로서 본다면 1차 50%를 넘는다. 그러면 문 대표로 쏠림 현상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50%를 못 넘는다. 그럼 문재인 위기론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급속하게 안희정 표가 이탈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간에 문재인한테는 불리할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 측은 이런 것 같아요. 첫판 투표에서 한 자릿수, 그러니까 뭐 9%든 8%든 좁히고 두 번째 경선이 충청에서 하니까 내 텃밭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거고요. 이게 이제 전체 안희정 지사가 지금 거의 유일하게 뭐랄까 홍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호감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조삼모사가 있는 것이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도가 제일 높은 문재인이 호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지지가 높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보다는 안희정 쪽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쪽이 더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호감도가 또 높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감도를 가지고 이것으로 엎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한 거다 이런 거고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여론조사를 봐야 됩니다. 실제로 경선은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열렬 지지층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 여론조사에서는 60%를 항상 넘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200만 명 이렇게 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이변이 없는 숫자가 적으면 이변일 가능성이 높은데 숫자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200만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변의 가능성이 적다. 오히려 적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1차 투표, 그러니까 광주 투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50%를 넘어가면 그 경선의 역동성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참여율이 역시 문재인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네.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2등, 3등 후보는 광주 경선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경선이 너무 혼탁해졌다.
이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표창장 논란. 네. 이거는 사실은 우리 네. 종편 전문가 조 변호사께서 종편 전문가가 네. 예, 예. 오히려 보수 패널들이 이게 뭐 문제야라고 했다면서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보수 패널들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 뭐 저만 딴소리 한다고 그래서 되게 공격을 많이 받는데 되게 힘듭니다. 네. 방송할 때.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 갖고 이제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옳지 그렇죠?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께서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 앞뒤 맥락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 취지로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그 뭐 반란군의 그 대장이었기 때문에 상장 받은 걸 욕한다면 사실상 일제시대 소학교 다니면서 상장 받은 사람 다 친일파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화제 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반대되는 사람 공격하려는 거여서 화제로 오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니까 문캠프 들어갔구나 하는 말이 나오는구나. 근데 저는 이게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예, 예. 이게 공격할 만한 거리가 정치인한테 있으면 그거는 비난을 받는 것도 정치인의 소명이지만 공격할 만한 거리가 아닌데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건 요게 우리 저 손혜원 사건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요 워딩만 탁 따갖고 그렇습니다. 앞뒤 맥락 안 보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표창장 받은 사람은 다 친박이라는 거냐?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표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 사병 때 4년 후에 전두환이 쿠데타를 미리 알았던 거야. 그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야지 왜 그걸 몰랐냐고. 저희가 문 대표님이 잘못하셨네요. 그걸 알고 나는 4년 후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상장을 받지 않겠다. 거부. 근데 지금 이 2등, 3등 캠프에서 어쨌든 논란을 일으키려고 갖고 온 것 같은데 좀 잘못 생각한 게 요즘 사실은 그 유권자가 옛날 유권자가 다르잖아요. 정보를 오만 데서 다 얻거든. 그러니까 앞뒤 맥락 자르고 이렇게 해도 다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났잖아요. 그래서. 75년도에 입대하자마자 받았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4년 뒤에 일어난 일이야.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TV 토론을 통해서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어. 나 이런 사람한테까지 받았다.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근데 문제가 됐어.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리하는 트위터를 하나 날려야 되겠다. 그래서 안희정의 모순 화법. 문재인의 언어는 그토록 이해 못하면서 박근혜 자유한국당과는 어떻게 연립 정부를 구성하려는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본인은 이명박이 좋은 대통령이라서 표창장 받았나. 이명박한테 표창장 받았으면 울고 있어야지 왜 웃고 있는가. 그렇죠. 이걸로 정리가 됐어. 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 반란군 우두머리 전두환 씨한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서는 왜 장군을 붙였냐 이걸로 또 화를 내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군 그래서 또 멍군 했어 이렇게. 트위터로. 예, 하여튼 뭐 그걸로 다 정리가 됐어. 네. 아유. 이거는 사실 얘기할 거리가 안 되고요. 오히려 뭐 유권자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걸 문제시하는 손해봤어요. 사람들은 역풍 받아가지고. 안희정, 이재명 손해봤어요. 예. 캠프에서 손해를 봤어요. 트집 자, 잡는 거. 그러면 아까 근데 경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정청래 의원은 광주 경선에서 네. 50%를 넘는다고 보는 거죠? 저는 뭐 네. 자, 최종 어떻게 해요? 어떻게 최종. 결선 투표 가느냐 안 가느냐? 안 가죠. 안 간다. 재밌는 여론조사가 있어가지고 방금 MBN이 리얼비트에 의뢰해서 민주당 선거 인단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아, 요거 재밌네. 그러니까 전체 뭐 여론조사 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선거 인단만 가지고 19, 20일 양일간 실시했는데 문재인 52.9, 안희정 25.1, 이재명 19.5 나왔어요. 근데 요게 52.9니까 아송다송한데? 2012년이 53% 아, 53% 득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53%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많이 받으면 55 이렇게 받을 거다. 얘기했고 전체 득표도 본선 대선도 그 정도를 득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 근거는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들 있잖아요. 지지율을 다 합치면 60% 정도 되고 심상정 이렇게 되면 한 6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여론의 흐름은 예전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흐름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80%. 이 흐름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과반 득표로 대선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긴 하는데 이렇다고 정청래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
그렇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한다고. 전망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럼요. 근데 있잖아. 이번에 그 전두환 표창 관련해서 제가 그 안희정 후보를 비판했잖아요. 비판했더니 또 막 와가지고 왜 이재명은 비판을 안 하냐고 그래. 그게 나는 대연정 이건 아니다. 모든 이 기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대연정을 비판하는 건데 분명히 우리 정치 알바에서 얘기했어요. 안 지사하고도 친하고 안 지사도 내가 존중하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정치인 노선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연정 부분은 제가 제일 비판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방송에서 저도 그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끼리 친해져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연정하는 거 좋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반성을 안 하는데 같은 팀으로 끌어들이면 그거는 그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반성을 하면 그땐 용서를 해줘야죠. 근데 반성을 안 하고 같이 동등하게 뛰려는 사람은 반성할 때까지는 자기 편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님의 얘기는 언뜻 들어보면 반성도 안 하는 애 그냥 우리 그냥 같이 한번 뛰어보자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 전 대표도 그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대진이라서 경선 신청했어요? 비밀입니다. 문수일 부장은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었어요? 네. 그래요. 잘했어요. 네. 자, 우리 1부에서 너무 달렸기 때문에 2부에서는 짧게 합시다. 좀 더 해요. 그러니까 광고 듣고 와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AS 투표가 되는 네. 거죠. 근데 광주 경선에서 그냥 바로 이 현장에 참여해서 또 투표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현장 투표. 그분은 또 27일 대의원들. 가서 그리고 권리당원들도 선택하게 달리거든요. 그래서 3월 27일 날 바로 공개합니다. 현장 바로 공개, 현장 그날. 공개. 예. 자, 그러면 지금 모든 후보들이 이 광주 경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뭐 첫판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한 20%가 넘어요. 네. 광주 지역이, 호남 지역이. 날짜, 뭐 일정, 뭐 이런 거에 대단하십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데요. 어떻게? 예,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는 네. 날짜를 잘 기억한대요. 숫자. 왜 나는 그러냐면은 가물가물하니까 몇 월 며칠 항상 이렇게 외운다는 거죠. 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아, 그러세요? 어렸을 때부터. 자, 그러면 27일에 광주 경선 투표를 하면 26일, 25일 경우는 마포 선관위에서 예. 하는데 예. 참관이 있어요. 예. 그 각 캠프별로. 네. 예. 그래서 마포는 누가 하느냐? 청래당 당원 2명을 보냈어. 그러면 ARS 투표는 언제 시작하는 거죠? ARS 투표는 첫 투표가 3월 27일 날 광주 순회 경선이 있거든요. 전 이틀 동안. 전 예. 이틀. 나 이런 거 있잖아. 다 외우고 다니면 머리 아파 죽겠어요. 숫자에 되게 강하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투표율이 떠오르네. 63%. 63%. 그래요. 그러면 한 120-30만쯤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경선이 이제 바로 시작되는 거죠? 네. 우리 지금 녹음 날은 21일입니다만 22일 날 수요일 날 현장 투표. 현장 투표. 네. 현장 투표? 현장 투표. 가서 가서 하는 직접. 거. 그럼 마포의 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모집이 마감됐어요. 마감됐는데 212만. 214만 3,039명 이렇게 마감이 214만. 됐습니다. 예, 214만 3,039명 마감이 됐고 여기서 과연 얼마나 또 투표에 참여하실까? 일단 뭐 지난번 한 50% 됐다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한 60-70% 하면 130-40만 명 정도 예상이 될까요? 제가 지금 가만히 계산해 볼게요. 예.